2030 일자리 30만 개 창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일자리는 도시가 시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진심입니다. 선물입니다. 집과 직장이 한 걸음 가까워지면 행복은 두 걸음 다가온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00만 경기 인천 시민들과 함께 수도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슈들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경기 북부는 수도권이면서도 각종 규제로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북부의 최대 도시인 고양 특례시가 경제 자유구역 지정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이동환 고양 특례시장과 함께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략과 이를 바탕으로 한 경기 북부 발전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고양에서 수원까지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시장님 최근에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고양시의 경제 자유구역 추진을 강조하고 계신데요. 이 경제 자유구역이 왜 필요한지 이 근본적인 추진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뭐 아무래도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의 그 가장 경제적인 차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의 경제적인 격차가 어떻게 보면 북부가 남부에 비해서 한 60% 수준밖에 안 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우리 1인당 GDP가 GRDP라고 얘기하는데 고양시는 뭐 한 반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뭐 고양시는 일단은 인구가 108만인 대도시이기도 하고, 근데 경기 북부 유일의 또 특례시이기도 한데 여기에 그동안 뭐 위성도시 개념을 갖고 있기도 하고 베드타운이라는 그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어떤 문제가 있다고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어떤 규제에 대한 부분을 인해 가지고 사실 기업 들어오기도 참 힘들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을 좀 해소하고 그리고 또 중첩 규제로 인해서 발전이 안 되는 부분들을 이것을 통해 가지고 조금 해소하면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성장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그 경제자유구역을 뭐 신청하게 됐고 지정이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고양시는 경기 북부권이 받고 있는 규제가 다 적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 그리고 군사 시설 보호 구역 이런 규제들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런 규제들 때문에 현재로서는 약간 좀 기업들한테 저평가 받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삼중 규제라고 할 정도로 그 규제는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이를테면 뭐 기업이 외부에서 우리 고양시로 들어오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3배를 부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그 부담 때문에 들어올 수 없는 여건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은 뭐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는 거를 과밀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줄이기 위해서라도 뭐 공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업이라든가 뭐 대학, 연수원 이런 것을 못 들어오게 지금 아주 차단을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여건 자체를 이런 규제에 대한 부분들 좀 해소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제거를 하게 되면 세제라든가 이런 뭐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기업이 하기 좋은 도시의 환경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 경제 자유구역이 지정이 되면 아무래도 세제 감면 그리고 예산 지원이 뒤따르고 이게 핵심이겠죠. 그리고 이런 지원 말고도 이제 기업이나 또 인력, 노동력도 유입될 수 있고 자본도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기업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들이 있는 겁니까? 뭐 아무래도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들이 좀 크다고 생각이 크다. 됩니다. 네. 뭐 이를테면 관세 같은 경우에는 뭐 저 면제를 시켜준다든가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심하게는 한 15년 정도는 재산세 뭐 면제까지도 고민할 수 있고,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감면을 많이 시키는, 몇 년 동안 감면을 시킬 수 있는 여건도 되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토지 공급을 하는 입장에서는 토지를 우리가 보통 조성 원가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조건이 제한적입니다. 근데 그걸 조성 원가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뭐 얘기할 수 없는, 이를테면 그 기업이 인프라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책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역에서 기업을 하기보다는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월등하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보통 이런 경우에는 도시 인프라 중에 교통망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교통망도 실제적으로 그걸 지원을 통해 가지고 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줄 계획도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차후에 우리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시너지 효과도 같이 이룰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아마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고양시는 그 과거 그 일산 신도시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그 인구 108만의 그 경기 북부에서는 가장 큰 도시로 그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이 고양시가 이 경제 자유구역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경쟁 도시, 이 다른 도시들도 경자구역을 신청을 할 텐데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갖는 이 장점, 유리한 여건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지리적인 여건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양시는 지금 공항이 시가 2개를 갖고 있다 할 정도로 그 근처에 김포공항도 있고 인천국제공항도 있습니다. 그 거리상으로 보면 시간이 접근하는데 20분 정도면 김포공항, 40분 정도면 저기 인천국제공항을 갈 정도로 굉장히 가깝게 이제 위치되어 있고, 그거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 다른 것보다도 인적 자원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 주변 지역 자체가 뭐 한 20km 내외에는 대학도 뭐 10몇 개가 이렇게 포진되어 있기도 하고, 그 주변 지역에 해당되는 인구만 하더라도 뭐 우리가 얘기하는 수도권의 인구의 반이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주변에 입지되어 있기도 하고,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이 주거 환경에 대한 부분, 이것은 다른 어떤 지역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우수한 환경을 갖고 어떤 있습니다. 면이 그렇습니까? 뭐 이를테면 삶의 질을 추구하는 데는 아무래도 뭐 교육의 환경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주변의 녹지라든가 그다음에 공원이라든가 지금 가장 유명하게 느껴지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호수공원 같은 그런 여건이 우리의 삶의 질에 있어서의 생활 환경은 아주 좋은 환경을 갖고 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서울에 비해서 집값이 조금 그 약간 낮은 것도 굉장히 그 유리한 측면. 삶의 주거 환경에 있어서는 최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건 속에 아까 교육 환경이라든가 주변의 생활 환경이라든가 편의시설, 그리고 게다가 병원이 주변에 종합병원이 무려 7개가 있을 정도로 아주 의료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자유구역이 전국적으로 9곳이 있고 이 수도권에는 지금 인천, 송도 그리고 이 경기 남부에는 시흥시와 이제 평택시에 이 경제 자유구역이 있는데 이들에 비해서도 아까 그 지리적 이점이 충분히 작동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주변에 전국에는 9군데 있고 실제로 지금 뭐 국내외 기업들도 많이 거기 수천 개가 입지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고양시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일단은 아까 그 국제적인 교류를 하기에 가장 유리한 지역이기도 하고, 서울이 바로 옆에 같이 인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하고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의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서울은 사실은 지금 그렇게 기업이 들어올 만한 어떤 부지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데, 고양시만 하더라도 아직은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다른 어떤 환경보다도 그 우수한 그런 여건 자체가 실제로 경쟁력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해외에 제가 좀 다녀보니까 외국 기업들도 지금에 갖고 있는 이 인프라와 주변의 입지적인 여건,
그다음에 주변의 인적 자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는 얘기도 듣고 많은 그 기업들이 오겠다는 의향서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아, 예.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예. 외국 기업이나 이 정부 기관들까지 고양시의 이 경제 자유구역 추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투자 의향을 밝혔다고 하셨는데 예.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지금 우리가 MOU 체결하고 협약을 맺은 것만 하더라도 그냥 무려 6조 한 7천억 정도 규모입니다. 근데 그렇게 163건 정도 되는 기업들하고 그 관계를 맺고 있고 그 속에 대표적으로 지금 벌써 결정이 나서 들어오기로 예상돼 있는 것이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 한국 분원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된 겁니까? 예, 그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되는 걸 MOU 체결로 확정된 게 아니라 아예 들어오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특히 또 학교 같은 경우는 킹스 칼리지 스쿨이라든가 그 국제학교입니다. 킹스 칼리지 국제학교도 우리 고양시에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고 버밍엄 대학교도 캠퍼스를 이렇게 하나 아시아 캠퍼스를 만들겠다 그런 입장으로 얘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시카고에 있는 바이오 업체라든가 그런 기업들이 우리 고양시에 관심을 갖고 의향들을 다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런 외국의 기업 기관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데는 최근에 그 GTX 개통 또 한 몫을 할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은 고양시는 다른 또 수도권에 비해서 이 교통 인프라는 획기적으로 최근 GTX 개통으로 인해서 개선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지금 GTX A 노선 혹시 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킨텍스에서 서울역까지 16분이면 갑니다. 다른 어떤 교통수단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교통의 혁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서울하고의 관계성에 있어서는 아마 삼성역까지 거기 개통이 되면 삼성역까지는 23분, 24분이면 도달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교류나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시너지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서해선도 지금 개통이 돼 있어서 상당히 그 교통의 편리함을 또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고양 은평선 그리고 홍대 대장선이라 해서 그 노선이 우리 고양시에 역이 하나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구축이 되고 향후에는 또 9호선 대곡역으로 연결하는 것도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신분당선도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교통의 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하기도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고양시가 이렇게 서울에서 먼 지역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 서두에 이제 고양시가 경제 자유구역을 추진하는 배경이 이 경기 북부와 이 남부의 차이를 지적해 주셨는데 고양시는 이 경기 북부에서 최대 도시 아닙니까? 예. 이게 고양시의 이 JDS 지구가 경제 자유구로 지정이 된다면은 이 경기 북부 전체에도 이 파급 효과가 작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북부까지 서로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고양의 벨트가 바로 위쪽이 파주죠. 파주입니다. 파주하고 이번에 그 경제자유구역 지정하고자 하는 그 지역 자체가 파주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고양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을 받게 되면 바로 파주하고도 연결돼서 아마 더 확대된다면 파주 지역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그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건너편에는 김포가 있으니까 김포 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그런 어떤 지리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기도 하고 또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로서 역할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경기 북부의 경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여건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고양시의 경제 자유구역 이 의미가 남다른데 어떻습니까? 이 전체 큰 틀에서 이 청사진을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지금은 그 고양시에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뭐 어떻게 고양시의 발전만을 이렇게 고민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추구하는 목표는 글로벌 그 첨단 비즈니스 거점을 위한 미래 대한민국의 이런 게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돼서 요즘 이렇게 또 경제 침체 속에 뭐 놓여져 있는 인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 부분을 조금 새롭게 이제 나가기 위해서는 요즘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보호무역주의 개념으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계기로 해서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이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미래 산업 전략을 구축하는데 이만한 위치와 그다음에 저기 부지의 면적 그다음에 그런 여건이 되는 데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쟁력은 수도권에서 있기 때문에 그 수도권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수도권 비수도권이 순환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구조를 이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에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규모가 거대하다고 하셨는데 예. 제가 듣기로도 일산 신도시보다 이 면적이 넓다고 하고 530만 평인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이 정도 규모면은 진짜 결코 이 적은 규모가 아닌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개발될 경우에는 그 어떤 기업들이 어떤 산업들이 그 와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역으로 보면 534만 평이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여건을 보면 벌써 그 중에 한 100만 평 정도는 벌써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그 산업이 유치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은 바이오, 정밀 의료 분야가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고양시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K컬처 분야가 굉장히 발달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앞으로 더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야 하면 그다음에 혹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첨단 분야라고 얘기하면 AI, 로봇, 뭐 우리가 드론에 해당되는 그 UAM 이런 분야의 산업 분야가 고양시 지역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했을 때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또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산업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이것도 면적이 부족하다 할 정도의 상황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송도, 뭐 영종도, 우리 청라 같은 경우에는 3,800만 평입니다. 네. 근데 거기는 송도 지역은 지금 이제 면적이 좀 부족하다 하는 지역을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청라나 저 영종도는 아직 뭐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지만은 뭐 차근차근 아마 채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양 지역으로 보면 경기 북부 유일한 경제자유구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면적으로 뭐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최근에 고양시의 그 여론조사를 봤더니 고양 시민의 89% 그러니까 거의 19분 이상이 그 경제자유구역 유치를 지지하고 있고 또 한 70% 가까이가 그 내용을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굉장히 기대감이 큰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아까 말씀도 좀 드렸습니다만 고양시가 그동안 일기 신도시를 통해 가지고 군에서 시가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시가 되는 과정에 거의 대부분이 뭐 신도시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거의 대부분 주택을 공급하는 거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대부분 주택만 공급을 했는 거죠. 그래서 삶의 질의 차원에서 아까 주거 환경은 다른 어떤 도시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갖춰져 있기도 하고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로 그 직장을 구하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 서울로 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로 많은 우리 시민들이 가다 보니 거기에 자유로가 지금 전국에서 그렇죠. 체증이 가장 심각한 네. 그런 도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그 체정 때문에 잘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뭐 서울하고 거리는
뭐 그 승용차로 가면 2, 30분이면 네. 되는데 뭐 1시간 넘게 1시간 반까지 걸린다고 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에 살리는 의미도 있고, 그럼 부족한 문제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경제 자유구역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기업들이 들어왔다는 것은 취업하고 직장을 구하는 우리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하고 그리고 앞으로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고양시가 더 기능과 대도시에 걸맞게 기능과 발전을 취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유치만 된다면 아마 그런 것들이 잘 해소되기도 하고 경쟁력을 더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까 좀 전에 그 K 컬처밸리 그 사업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 K 컬처밸리 사업은 또 CJ 그 라이브 시티 사업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경기도에 따르면은 여기 이 K 컬처밸리 가운데 아레나 건설 사업은 민간 공모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영 개발, 경기 주택도시공사 중심으로 공영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고양시 입장과는 뭐 정리가 조율이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거리가 있는 편입니까? 뭐 아직은 뭐 좀 배경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네. 그 내용 자체가 K컬처 밸리가 그동안 진행된 것이 뭐 기간으로 보면 한 18년, 19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조금 지연되기도 하고, 그 부지가 원래 그 매입했던 그 기업이 그걸 다 완수를 못 해가지고 다시 반납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 거쳐서 최종 결정해서 지금 이제 아레나를 건설하기로 돼 있던 건 한 8년 정도 됐는데 9년이 정도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작년에 갑자기 우리가 계약 해제를 하는 바람에 그 자체가 스톱이 됐었죠. 그래서 새롭게 다시 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을 겪고 몇 개월 지난 후에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지역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도 있지만은 민간을 다시 공모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처음에 일환을 잡고, 그것이 추진하는 것이 기간이 너무 오래 지연이 되게 되면 그 부분은 도시공사, 그 경기도 도시공사가 네. 직접 나서서 그걸 개발을 해서 완수하는 것으로, 아레나까지. 예, 아레나를 먼저 하는 걸로.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의 계획안보다 아레나가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라 해서 아레나를 이제 최종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우리 그 고양시에서는 계속 추진하기를 원하는 거는 원래 CJ가 해왔던 것을 그대로 추진하도록 만들어서 최종 완료를 시키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한 바가 또 있습니다. 좀 아쉽긴 합니다만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 약간 구체성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시민들한테는 부족하게 나타나긴 합니다만, 그 내용이 잘 추진되기를 옆에서 또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경기도의 계획을 예. 보면은 아레나 건설이 민간 참여인데, 그렇다면 예. CJ는 참여가 안 되는 건가요? CJ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참여할 수 있는데 CJ가 지금의 이 공모해 나가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과연 그대로 이제 수용을 하고 그 가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걸 들어올지 안 들어올, 공모에 참여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도에서는 또 이 컬처밸리 일대를 또 경제 자유구역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그 계획을 밝혔는데, 예. 이게 기존에 지금 그 540만 평과는 또 다른 별도로 추진되는 건가요? 실제로 그거를 하게 되면 또 계획안을 수립을 해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요구를 계속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가 요번에 그 안에 넣지 않고 진행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추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이른바 그 JDS 지구와 합칠 경우에는 예. 또 새로운 절차를 또 계획안을 해야 또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JDS 지구를 경제 자유구역으로 추진을 하고, 예. 컬처밸리 일대는 또 다른 자유구역 지대로 추진을 하고, 예. 그렇게 된다. 예. 이 컬처밸리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데, 예. 이 고양시가 이 수도권의 문화의 중심으로 가겠다, 그런 뜻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화 산업 분야, 그리고
저 K컬처 분야는 고양시가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또 시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공연이라든가 그런 IP 분야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발달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아레나가 만약에 들어와서 세계적인 공연들이 잘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많은 해외에 우리 세계인들이 방문을 해서 그걸 활용하고 즐기게 된다면 뭐 문화의 중심 도시가 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런 환경을 또 갖고 있기도 하고 최근에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카니에 웨스트라든가 우리 세븐틴 그다음에 엔하이픈 이런 어떤 큰 공연들이 우리 운동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도 많이 참여하고 와서 이제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모처럼 나오셨는데 인사이드 경인 시청자들과 고양 시민들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 우리 그 고양시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고양시에 다시 쉼없이 좀 달려오면서 많은 것이 또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108모 우리 고양 시민 여러분과 함께 또 고양시의 또 미래를 바꾸는 힘을 더 강하게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마 살기 좋은 주거는 물론이거니와 그다음에 양질의 일자리도 더 풍부하게 만들어서 고양시가 전 세계 글로벌 자족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도 새해 들어서 그런 어떤 변화와 성장의 그 한 해가 되는 그런 계기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갖고 있어서 올 한 해가 더 풍성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그 조만간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돼서 다시 한번 모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인구 108만 명으로 경기 북부의 유일한 특례시인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추진 중인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구에 비해서 여러 규제로 산업 기반은 부족한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추진으로 발전의 활로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